여러분, 안녕하세요. 10대를 위한 데이터 과학 위드 엔트리의 하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4장 놀이공원은 언제 가야 사람이 가장 적을까요? 를 배워봅시다. 이번 장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 수집한 데이터의 행과 열을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로 입장객 수가 가장 적은 달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문제 인식입니다. 정은이와 하은이의 대화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놀이공원 입장객 수가 가장 적은 월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네, 월별 놀이공원 입장객 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러 떠나볼까요? 2단계 데이터 수집하기입니다. 관광지별 입장객 수 데이터는 관광 지식정보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관광 지식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관광 지식정보 시스템입니다. 통계 메뉴에 관광객 통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통계표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 놀이공원 중에 어떤 놀이공원의 입장객 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은가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러 놀이공원 중에서도 특히 에버랜드의 입장객 수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월별 입장객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가 가능한 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재와 동일하게 200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구분입니다. 에버랜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경기도 용인시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 관광지 명입니다. 관광지 명에는 우리가 수집하고 싶은 놀이공원인 에버랜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조회 조건을 모두 설정했다면 조회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확인해 봅시다. 월별 에버랜드의 입장객 수 데이터가 조회되었네요. 이제 엑셀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다운받겠습니다. 셀 병합 유지를 선택하면 보다 쉽게 정리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파일이 다운로드 완료되었다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선생님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중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열고 파일, 열기, EPC를 선택한 다음 다운받은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에는 지도, 문구, 관광지명, 내 외국인 구별, 우리가 설정한 기간의 총 관광객 수, 연도별 총 관광객 수, 그리고 월별 관광객 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3단계 데이터 다듬기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에버랜드의 월별 입장객 수 데이터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데이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바로 월별 입장객 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도 찾아볼까요? 네, 맞아요. 지도, 문구, 관광지명, 연도별 입장객 수 총계,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 14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의 행과 열을 재구성하여 데이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해 봅시다. 행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몇 행에 있을까요? 3행부터 5행을 살펴보겠습니다. 3행과 4행은 각각 내국인과 외국인 입장객 수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5행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숫자를 합친 합계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버랜드의 월별 입장객 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구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행과 4행을 먼저 삭제해 보겠습니다. 3행과 4행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합니다. 이제 합계 데이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부터 E열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A열부터 E열까지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원계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원계 데이터는 각 연도별로 가장 앞쪽 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2005년 전체 관광객 수 인원의 개를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월별로 구분된 입장객 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계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인원계 데이터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눌러줍니다. 인원계 데이터를 삭제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행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보기에 좋은가요? 데이터가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과 열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행과 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행에는 연도가 담겨 있습니다. A열에는 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B2 셀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맞아요. 바로 2005년 1월 입장객 수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됩니다. 각 셀마다 연도와 월에 해당하는 입장객 수가 들어가도록 데이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5년 1월 입장객 수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B2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값을 붙여 넣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05년 2월 입장객 수 데이터를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2005년 2월 입장객 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이제 2005년 2월에 해당하는 B3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200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짠!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예제 파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정리된 데이터들을 확인해 봅시다. 어떤가요? 처음에 수집했던 데이터보다 한눈에 보기 쉬워졌나요? 이렇게 데이터의 행과 열을 다르게 설정하면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구성한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파일 형식은 XLS입니다. XLS는 2007년 이전의 엑셀 파일 형식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엔트리는 현재 XLS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엑셀 통합 문서로 파일 형식을 바꾸어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을 엑셀 통합 문서로 설정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제 파일 형식이 XLSX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행과 열을 반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셀인 A1 셀부터 Q13 셀까지를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복사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빈 셀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네 번째 행렬 바꿈을 클릭합니다. 행과 열이 바뀐 상태로 붙여넣기 되었습니다. 컨트롤 D 버튼을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인 1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합니다. 이 데이터는 반전 데이터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반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행과 열을 반대로 저장하여 두 가지 데이터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차이점은 4단계 데이터 시각화하기에서 차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4단계 데이터 시각화하기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방금 전 저장했던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불러오겠습니다.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불러온 두 가지 데이터의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어떤 그래프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바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설정을 아래와 같이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차트 메뉴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막대를 선택한 다음 차트 이름은 에버랜드 월별 입장객 수로 설정합니다. 가로축은 월, 계열은 모두를 선택하면 이렇게 월별로 묶여서 연도별 입장객 수 데이터를 시각화한 막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전했던 다른 데이터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름을 에버랜드 월별 입장객 수 반전으로 설정하고 가로축은 월, 계열은 모두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각각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두 데이터의 시각화한 결과에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데이터는 월별로 묶어서 연도별 입장객 수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두 번째 데이터는 연도별로 묶어서 월별 입장객 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행과 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5단계 데이터 분석하기입니다. 데이터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1번 평균 입장객 수가 많은 월은 언제인가요? 시각화된 그래프를 확인하면 평균적으로 5월에 입장객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2005년 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던 월은 언제일까요?
두 번째 시각화된 그래프에서 2005년 막대 그래프 중 가장 높은 회색 막대 그래프의 월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위에 범례를 확인하니 회색 막대 그래프는 8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8월입니다. 이번에는 정은이와 하은이의 대화를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은 주로 5월에 에버랜드를 많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가장 없을 때 에버랜드를 가려면 연도별로 입장객 수가 가장 적은 월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2005년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면 1월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가야 입장객 수가 적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6단계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하기 단계에서는 연도별로 몇 월에 에버랜드 입장객 수가 가장 적은지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작품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QR코드로 작품을 확인해 보세요. 와, 여기까지 14장 놀이공원은 언제 가야 사람이 가장 적을까요?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 15장에서 만나요. 안녕!